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뭐? 한국? 거기 동양 국가 아니야? 대체 왜 그런 촌스러운 문화에 집착하는 건데? 난 당최 이해가 안 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의 한 커피숍에서는 절친한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 두 명이 인상을 한껏 찡그리며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를 좋지 않게 생각하던 여성은 절친 때문에 억지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 그거 무슨 게임이야? 뭐? 일본 게임? 너 그런 애였어? 지금부터 우리한테 아는 체 하지 말아줘. 우린 찌질이랑은 친구하기 싫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은요. 저는 그저 일본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탈리아라는 유럽 국가에서 아시아 문화를 즐겼다는 것은 큰 모험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 학교 아이들 사이에서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아시아의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은 늘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았죠. 저는 그냥 그 당시에 선물 받은 게임기를 즐겼던 것뿐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아시아 게임을 하는 찌질이로 인식되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이게 다 그놈의 게임기 때문이야.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런 게임을 하나 봐라. 저는 그 이후로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치를 떨 정도로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중에서 중식을 학교에 싸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그 친구를 놀리고 따돌린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그런 아이였나 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아시아 문화를 가까이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해져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절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각자가 일 때문에 바빠져서 만남이 소홀해졌죠. 그날은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마르티나, 아직 못 찾았어? 못 찾겠으면 내가 마중 나갈게. 어디쯤이야? 친구와의 약속 장소는 식당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식당이었고 이름도 생소해서 길을 헤매고 있었죠. 겨우겨우 찾은 식당에서 친구를 만났고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 식당에는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왠지 생소한 음식들은 시키기가 꺼림칙해서 제가 주로 먹는 파스타로 보이는 면 종류의 요리만 시켜서 먹었죠. 처음 먹어보는 면 요리였는데 따뜻한 상태가 아닌 차가운 상태로 나오는 요리였고 특이하지만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왜인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졌고 생소한 무언가가 제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자세히 지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니 그 답이 나왔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한동안 저와의 이야기 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언급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한국은 아시아의 국가였는데 최근 들어 드라마니 영화니 음악과 같은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유럽의 문화계까지 뒤흔들고 있다나 뭐라나. 저의 절친이었던 친구는 안 본 사이에 한국 빠순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를 하고 처음 듣는 음악을 들려주며 이게 K-팝 음악인데 들어보라며 저에게 권하기도 했죠. 저는 친구에게 대놓고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얘가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완전 찐따가 다 됐네. 도저히 안 되겠다. 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완전히 한국에 가서 산다고 하겠어. 그건 막아야지. 그때부터 저는 어이없게도 저의 소중한 절친을 한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지켜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한국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환상을 깨버릴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이 중국인이 하는 아시아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내 친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난 정말 불행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은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티나,
우리말 나온 김에 우리 집에 가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드라마나 볼까? 어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친구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준비한 회심의 메시지 한 방을 터뜨리면 친구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친구는 맥주와 함께 자신이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라며 저에게 한국의 드라마를 소개해줬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친구에게 회심의 한 방을 먹였습니다. 친구야, 네가 뭘 몰라서 이런 아시아의 문화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동양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은 전부 찌질이나 찐따 취급을 받았어. 뭔 얘긴지 알지? 너도 그런 취급을 받고 싶은 건 아니지? 저의 발언에 친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충격은 주어야 친구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두 번 다시는 아시아의 문화를 즐기는 일은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친구는 제가 예상한 반응과는 거리가 먼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봐 마르티나, 나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어떻게 80, 90 먹은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맞아? 그런 생각들은 선입견이고 편견이야. 유럽의 문화냐? 아시아의 문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어떤 문화든지 그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최소한 한국의 문화들을 스스로 직접 접해보고 판단을 내렸는데 넌 뭐니? 한국의 문화들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이러는 건 우습지 않아?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은 저였습니다. 친구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친구가 원래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이였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더니 애가 더 똑똑해졌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인들의 IQ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를 즐긴다고 IQ가 높아지지는 않을 텐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죠. 게다가 친구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듣고 보니 하나같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과거의 지옥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저의 절친도 그런 경험은 없었기에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친구의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중간 정도만 보다가 서로 감정이 담긴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평소 같으면 그 친구와 감정 다툼을 한 것에 신경이 매몰되어서 친구와 어떻게 화해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야 정상인데 오늘은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말을 할 걸 그랬나? 여주인공이 남자랑 이별하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미치겠네. 제기랄. 그렇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다툼보다 보다가 말았던 한국 드라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저에게 그런 일들이 생길 줄은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친과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기도 했고 지금은 서로가 약간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누구 하나 먼저 굽히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다시 만남을 약속했고 이번에는 특정 장소가 아닌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거리를 거닐며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또 다른 회심의 한 방을 먹이기 위해 국리를 내었죠. 친구야, 저번에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했지? 미안해. 나는 네가 외부에서 그런 취급을 당할까봐 걱정되어 그런 말을 했던 거야.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하지만 내 뜻은 변함이 없어. 물론 조금은 고지식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아직 이곳 이탈리아의 분위기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의 분위기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너도 최소한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한국 가수라고 해서 무대도 보고 음악도 들어봤는데 한국의 남자들은 죄다 연약하고 여성스러워서 이곳의 정서와는 맞지 않아. 누가 그런 남자들이 부르는 음악을 좋아하겠어? 제 말을 들은 친구는 일단은 저의 사과를 받아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은 전혀 바뀐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거리를 걷다가 친구가 저에게 말했죠. 마르티나, 지금 이 음악 들려? K-팝이야.
우리가 걷고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알지? 로마야. 이탈리아 내에서도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그 로마. 이게 내가 너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야. 너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로마는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내가 볼 때는 너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 강요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나는 내 절친이 최소한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지는 말았으면 해. 나는 널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한 방 먹이려던 저는 카운터 펀치를 맞고 정신이 얼얼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서로가 감정을 최소한으로 드러내면서 대화했기에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 사이에는 어설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끈끈한 우정에는 금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생각보다 우리들의 의견 차이에는 그 깊이가 아주 달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동안 서로의 삶에 집중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친구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퇴근 후에 식사하자고 했어요. 저번 일도 그렇고 이번에는 자기가 한 턱 낼 테니까 감정을 다 풀어버리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더라고요. 내심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번 손을 내밀었던 터라 한 번 더 내가 먼저 사과하며 다가가기엔 저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손 내밀어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예전에 친구와 함께 만난 적이 있었던 그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파스타 요리가 맛있었던 그 식당이었죠. 근데 여기 음식 꽤 맛있다. 엄청 신기한 음식들이 많은데 다른 건 무서워서 먹질 못하겠네. 저는 이번에도 차가운 파스타 요리를 먹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먹던 음식을 뱉어낼 정도로 웃어 제끼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마르티나, 그래도 다행이야. 다른 건 싫어해도 한국 음식은 입맛에 맞나 보네. 네가 먹고 있는 건 파스타가 아니라 냉면이라는 한국의 음식이야. 맛있지? 다른 음식들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도전해봐. 저는 친구의 말에 한순간이었지만 입에서 오물거리고 있던 음식을 뱉어낼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이죠. 그러고 보니 이곳 식당의 음식들은 생소한 음식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음식일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면 요리가 있었나? 솔직히 한국 요리라는 것을 모르고 먹었을 때는 훌륭한 국물 파스타 요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던 한국의 실체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은 그 어떤 언쟁이나 말다툼 없이 즐거운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저와 절친은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것이죠. 갑자기 웬 한국 여행이냐고요? 한국 음식을 팔던 그 식당에서 헤어지기 전에 친구와 한국 여행을 약속했었거든요. 만약 네가 한국에 다녀와서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라면 더 이상 너에게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였죠. 직접 방문하여 겪은 한국은 정말이지 신기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풍경과 문화들을 만끽했죠. 전혀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정말 아시아 국가가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치 검은 머리 아시아인들이 거니는 뉴욕이라고 불릴 만큼 세련된 곳들도 많았죠. 또 어떤 곳들은 휴양지라고 해도 될 만큼 숲과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저만 몰랐지 이미 여러 유럽 국가권에서 한국을 얼마나 방문하는지. 서울 도심을 거닐 때면 10명 중에서 2명은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더군요. 이렇게 반전 매력이 숨어있는 한국은 참으로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어찌 그리 배려심이 깊고 인성이 훌륭한지 정말 놀랐습니다. 다소 성격이 급한 부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토록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나 싶기도 하니까 그마저도 장점으로 느껴졌죠. 그제야 저는 왜 그렇게 최근 들어 세계에서 한국 하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세대와 국가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말이죠. 이건 비밀인데요. 그 이후로 친구 몰래 혼자서 한국을 방문한 적도 많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이탈리아인 마르티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